순서로 암호화폐 탄생과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흑수저를 바꾸다 라는 테마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정빈 오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회 때도 제가 영광스러운 첫 강의를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200여 명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떨렸었습니다. 코플레이가 1주년이 넘은 지금 1회 때와는 달리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당시에 약 1년 전에 과일 자영업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결정을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겪어온 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코플레이가 성장한 만큼 저 또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자, 그나저나 제가 1회 때 경험이 있어서 솔직히 안 떨릴 줄 알았는데 2회 때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광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36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콕 프론티어 오성 이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그 주제는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암호화폐입니다. 자, 암호화폐 탄생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2030 분들에게 이 코플레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금융의 역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 포노사피엔스, 지금이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돈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돈 좋아하시나요? 자, 돈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자, 그래서 여지껏 어떻게 돈이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폐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최초로 쓰기 시작한 화폐는 조개 껍데기, 즉 조개화폐였습니다. 자, 근데 이는 너무 훼손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훼손이 적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인 금속화폐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보관도 어렵고 무게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금속화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편하게 지금 쓰고 있는 종이화폐가 나왔는데요. 이는 금의 가치를 부여한 종이가 돈이 된 것이고, 이를 태환화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현금을 맡기듯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금을 환전상에게 맡기고 그 증서를 받아서 화폐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석유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면서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이죠. 이를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정화폐가 뭐죠? 1,000원, 10,000원, 5,000원, 5만원권 이런 것들이 법정화폐가 되겠죠. 요즘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현금 쓴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현저히 적습니다. 요분 빼고 거의 다 안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과일 자영업 할 때도 손님들의 현금 결제 비율이 한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편리하게 카드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합니다. 앞으로는요, 암호화폐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은 금융의 판이 바뀌는 시점이 왔고요.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써오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왜 넘어가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혁명이 갑자기 온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 시기가 찾아온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죠. 자, 이 나라는 법정 앞에 가치가 하락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저 흑인 남성, 엄청난 돈 뭉치를 가지고 가죠. 뭘 사려고 저렇게 가는 걸까요? 저 돈으로 빵 한 쪼가리밖에 못 사고요. 베네수엘라의 저 1,000억짜리 달러로 고작 계란 3개밖에 못 삽니다. 자, 이처럼 돈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죠. 이는 양적 완화, 즉 무한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냄으로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점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10,000원 한 장으로 당시에 시장을 봐오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혼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겨우 사 드시죠? 예. 이처럼 돈의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2008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2000년대 초에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쉽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을 한 채씩 다 구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폭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로 인해서 이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이제 한꺼번에 다 내놓게 됩니다.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이번에는 폭락을 하겠죠. 이에 연달아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파로 2008년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것이죠. 자, 이는 법정 앞에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가져온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2009년 1월에 익명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발자에 의해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정화폐와 달리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개입이 없이 탈중앙적이며 개인 간의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돼 있고 주체자가 없는 그런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 자,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약 10분에 한 블럭씩 생성이 되고요.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반감기가 오는데 통상 4년을 주기로 오고요. 그런데 처음에 암호화폐를 이제 탄생을 시키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저 떨려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는 처음에는 한 블럭당 50개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5개, 그 다음에 12.5개, 현재는 6.25개로 감소를 했죠. 자, 앞으로 4년 뒤에는 몇 개로 감소할까요? 앞에 계신 분. 산수입니다. 2분의 1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따가 1콕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러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첫 거래를 한 역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뭐죠? 네, 아주 흔한 피자죠. 이런 피자 2판을 가지고 첫 거래가 1만 비트와 교환을 한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1만 비트의 가치는 41달러. 하나로 약 5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와, 저때로 돌아가면 소원이 없겠네요. 예. 그럼 저는 한 몇십만 비트 사놨을 텐데, 예. 어찌됐든, 지금의 이 피자집 주인이 아직까지 1만 비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가치로는 얼마일까요? 약 4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1비트의 가격이 약 4천만 원대로 오른 것이 17년도의 투자 강풍 때는 같은 현상일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IT 산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의 암호화폐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관심이 모아진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가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쓰는 페이팔. 자,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쓰는 페이팔입니다. 이 업체에서도 비트코인의 결제를 허용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커피, 스타벅스 커피도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사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 또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하는 등 17년도에는 개미 투자자들로 인한 광풍이나 거품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에 의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가치 상승이자 지금은 이제 가치가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죠. 예. 코로나로 인한 앞으로 불어닥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좋은 해지 수단이라고요. 즉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가치 상승, 즉 보유의 개념입니다. 사실 제가 1년여 전에 비트코인이 한 5, 600만 원 선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정말 사놓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뭐가 없었어요? 예, 총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게 너무 이제 아쉬운데 혹시 그 당시에 비트코인 사놓으신 분 1년 전에 5, 600만 원 선일 때 안타깝네요. 그때 사놓으셔야 됐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17년도 투자 강부 때 제가 친구 말만 듣고 돈만 보고 덤볐다가 아무 지식 없이 몇백만 원을 그냥 몇 주 만에 휴지 조각이 낸 적도 있습니다. 저같이 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고액을 물리거나 잃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암호화폐를 부정하거나 눈기 막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특검법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검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자, 원래 올해 10월부터 세금 부과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유예가 됐죠. 그러면서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은 딱 1년 남은 거거든요. 내년 1월 전까지 평생 벌 돈 다 버셔야 됩니다, 지금. 초집중하셔야 돼요. 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연 1회 신고를 통해서 20%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소득 기준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250만 원.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지금 5천만 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암호화폐는 너무 낮잖아요. 250만 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호화폐는 정부에서는 역시 갖지도 말고 하지도 말란 소린가? 어떻게든 세금을 걷겠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호화폐는요, 블록체인과 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꼬리표를 달기가 무진장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세금 꼬리표에 대한 고충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플레이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시고 정말 잘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앞으로 1년 동안 초집중해서 평생 벌 돈 다 벌어보자라고 하신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꼭 세금 걱정부터 하십니다. 예. 많이 버셔서 당당하게 세금 많이 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10에서 37%대. 와, 일본이랑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걷네요. 일본 최대 55%, 독일은 최대 45%, 한국은 20%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정부에서는 1,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고 도박이고 투기판이다라고 떠들어댔었는데 그들은 몇 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자산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상품이 속속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이런 은행도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곧 출시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현금 유통하듯이 유통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이 의미는요, 이제는 대중들은 지금 눈기 맞고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있어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년 내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4차 산업 핵심의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탈중앙적이며 유변조가 없이 투명하고 매우 민주적인 기술이죠. 자, 이러한 기술은 모든 산업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통신사 같은 이런 거대한 중재자들은요, 우리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만의 부를 획득하고 독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합당하지 못한 이런 거대한 중재자 시스템 속에서 외곽에 있는 참여자들은 이 거대한 중재자들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점점 가난해지고 나아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이 과연 합당한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일 자영업 할 때 과일 정기 배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수수료 높은 곳은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차 떼고 포 떼고 그놈의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정작 참여자들은 남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은행은 함부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계좌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어차피 그들에게 계좌를 만들어줘도 돈이 없어서 예치도 못하고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벌죠?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은 어떠한 신용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 고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좌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자사이득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런 모든 경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중재자 경제에서 낙오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인류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부를 나눴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보편화된 모델로서는 협동조합의 시스템입니다. 자, 협동조합이라는 건 협동조합이 돈을 벌 때 이 막대한 부를 특정 주체자나 투자자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제 활동들이 원래 있고요. 그걸 함께 모여서 공동의 브랜드로 시너지를 내고, 각자가 협동조합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협동조합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협동조합의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기술적인 걸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안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이루어진 곳에 어떠한 중재자가 없이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에 내가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받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요, 가장 보편화된 기술 같아요. 자, 모든 우리가 실생활 속에 있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결제나 거래에 있어서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제3자인 중개자를 통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자가 없이 개인 간의 투명한 P2P 거래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결제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수수료와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앞으로 모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이 좀 심오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오늘 진짜 뜻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배달의 민족 요즘에 엄청 시켜 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시고, 저는 어제도 시켜 먹었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은 공유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리고 참여자들인 자영업자와 배달자 라이더분들이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수수료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저런 시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즉, 배달의 민족은 거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주역은 이 참여를 하는 배달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음식을 시켜먹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대한 노동을 해봤자 그놈의 수수료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를 독식을 하고 있는 거는 배달의 민족만 점점 잘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에 이제 공유경제로 가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글,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구글의 인앱 결제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인앱 결제는 자체 결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국내 앱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떨고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인앱 결제, 즉 자체 결제를 30%를 적용을 하면서 디지털 컨텐츠를 확대 적용을 해서 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적용을 시킨다면 소비자들의 이용 부담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바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들은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과연 써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이처럼 거대 중재자들은요, 이렇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통해서 부를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써왔던 중앙 집권적인 이런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일반 플랫폼 경제에서 탈독점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프로토콜 경제로 가야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부를 독식하는 공룡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서는요, 참여자들의 막대한 노동으로 인한 발생한 이 수익을요, 불합리한 수수료를 통해서 혼자 독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안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지향하는 저희 KOK 플레이 같은 곳에 참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수수료 부분이 절감이 될 것이고요. 편리한 결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도 쉽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참여자들이 플랫폼 확장에 기여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 플랫폼이 엄청 잘 되면 잘 될수록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도 같이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발 빠르게 앞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 KOK 플레이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죠.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시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IT 산업이 겁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4차 산업의 주역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포노사피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자,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즉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포노사피엔스라고 한대요. 자, 우리는 원래 5장 6부로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5장 7부예요. 자, 그 7부가 뭘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됐죠. 우리는 이미 포노사피엔스가 돼버린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찾으러 가든가 뭐 장기 하나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진짜. 막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 겁니다. 자, 이처럼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혁명을 일으키는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수죠. BTS 방탄소년단이요. 한류 문화의 위상을 엄청나게 퍼뜨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수들은요, 최초에 이때까지 지상파 방송만 노리던 가수였다면 이들은 남들이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서 유튜브로 데뷔를 한 최초의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글로벌하게 또 알려졌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려졌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플랫폼을 통해서였습니다. 예.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소통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세계 1등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혁명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류 문화의 위상 또한 엄청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걸 이제 인지하셨죠? 예, 그래서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아무도? 예,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률은요, 95%가 넘고요. 전 세계 인구의 50억 명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즉, 3명 중 2명 꼴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금융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거린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양금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즉, 은행 계좌는 다 없는데 거지도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엄청 보편화가 됐죠. 자, 중국은요, QR 결제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시장 상인, 길거리, 껌 하나만 사도 다 QR 결제예요. 위챗페이, 알리페이로요. 자, 이처럼 이 세상 전체가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네. 스마트폰 안에는 다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시대고 이 플랫폼 시대의 핵심이 있는데 사람이 곧 자산이자 힘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요, 어떠한 플랫폼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폰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어떤 회사도 이제는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굳이 참여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으로써 내가 좋으니까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내가 득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양질의 컨텐츠가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들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이 플랫폼은 당연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저 또한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KOK가 입증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2030 분들한테.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자, 플랫폼이 암호화폐도 지금 기회가 있는데 플랫폼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농경사회 때 지주계급들의 30%가 부를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 시대가 바뀌어 공장을 지닌 상공세력의 10%가 부를 지배했는데, 자, 그 다음은 금융세력의 5%가 이제 세계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자, 지금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은요, 1%의 플랫폼 세력과 99%의 서민 세력으로 나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99%에 해당되겠어요? 1%에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1%죠. 예. 이 1%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 기회인 이유인데요. 자, 여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고 있죠.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올 세상이 코로나라는 놈이 10년 정도 앞당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실정이죠. 예. 만약에 제가 아직도 과일 가게를 해서 과일을 열심히 팔고 있었다면,
전 손가락 빨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판이고 있어서 기존을 추구하면은 위기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도전하고 되는 것에 집중하면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으로. 내년 1월에 세금 걷는다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합법도 불법도 아닌 지금 무법의 상태가 가장 돈 냄새가 진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류 콘텐츠의 위상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합적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놓은 게 콕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자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둘째,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되며, 셋째,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KOK를 통해서 돈 냄새를 맡았고요. 지금 여기 부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큰 수익을 받아서 돈 굴리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와 MLM 네트워크 마케팅. 자, 이거의 색안경과 부정적인 시각은 아직도 여전하죠. 그런데 여기에 본질을 알고 이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순간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데도 말이죠. 자, 특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80대 20 법칙 들어보셨나요? 네. 암만 좋은 거 말해주고 떠들어대도요. 사람들은 100 중에 20%만 행동하고 도전하고요. 그 안에서도 20%가 80%의 부를 차지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왕 하시는 거 여지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간 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친 듯이 노져오세요. 절실하고 절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의 과거사와 그거를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평범해서 티도 안 날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몰라봤어요. 자, 이 정도인데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을 했었고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열심히 음악에 집중을 하고 음악을 사랑했었어요. 저의 모토는 퍼포먼스 가수인 싸이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정말 많은 도전을 했어요. 오디션도 많이 보고 별의별 이제 그 과거도 많이 겪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를 알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더라고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뛰어들었던 제가 점점 사회를 알다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와이프 만나서 제가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와이프한테 감사드리죠. 근데 저 가운데 사진이 가장 평범한데요. 저 때 저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제 나이 또래입니다. WS501 아시죠? 머리는 WS501인데 얼굴은 임꺽정이라고 역사적인 인물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는 메이저로 가기 위한 문이 너무 희박한 것을 알고 솔직히 돈과 백 줄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저 때 보시다시피 싸이월드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지도를 알리자. 그래서 많은 이제 연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생뚱맞게. 일단 저의 인지도를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엑스트라에 많은 걸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하 드라마 주몽, MBC의 주몽 아세요? 거기에 이제 병사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하필 했을 때가 클라이막스 전쟁 씬에 또 해가지고 3일을 집에 못 갔어요. 하루라고 듣고 갔는데. 그래서 밖에서 영하 20도에서 벌벌 떠면서 잠 한숨 못 자고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왕 찍는 거 어떻게든 나와보자 해가지고 저렇게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육포 뜯어먹는 장면이 딱 3초 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 엑스트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요. 엔터테인먼트의 구조를 알기 위해 기획사를 또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놈 봐라. 이러고 열심히 해봐라 해갖고 시작을 한 게 밑바닥 로드 매니저부터 운전을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운전이 엄청나게 들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모 배우를 케어를 했었는데 저렇게 저만 알아볼 수는 있지만 MBC의 섹션 TV 연예통신이라는 곳에서도 은근히 이제 같이 나오고 촬영지나 이런 거 하니까 예. 그리고 연예 이제 그 기사나 이런 것에서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뭐 저만 알아보면서 좀 뿌듯하긴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해서 밑바닥부터 팀장급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매니저일 뿐이더라고요. 절대 콩고물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친 듯이 돈을 한번 벌어보자. 결국에는 내가 여유로워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하고 연기도 하고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 버는 거에 초집중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보고 사회를 경험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몸을 쓰기 시작합니다. 택배, 청소, 뭐 막노동, 지게차, 운전, 그 다음에 타일이 돈 된다 그래서 타일이요 진짜 고수익인 줄 알고 했는데요. 몇 달 동안 따라다니다가 모든 관절에 물이 찰 뻔해가지고 한 3주 못 걸었어요. 와. 그리고 대리석 공장 가갖고 잘려다 손가락 몇 번 잘릴 뻔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봅니다. 탈진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생뚱맞게 또 땅도 팔아봐요. 세종시 땅. 예. 청사가 옮기기 전에 그때 땅을 제대로 팔았으면 저는 떼돈을 벌었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역경비라 그래서 싸움판에도 한번 뛰어들어 보고요. 친구랑 같이 폼파리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물장사가 또 돈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물장사 또 이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모 프랜차이즈 대형 점장을 맡아서 또 경험을 해봅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솔직히 경험은 많이 배웠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5톤차 트럭을 중고로 사면서 전국 8도 하루에 1000km씩을 달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안 가본 데가 없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중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먹고 살 정도밖에 못 벌더라고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게 더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과일을 좋아해서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자.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과일 정기 배송이라는 상품을 런칭을 합니다. 우리 둘끼리.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팔았는데 인지도가 쌓이다 보니까 MBC에서 또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박 나나 보다. 한번 열심히 집중해보자 했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완전히 죽 썼습니다. 왜냐? 우후죽순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놈이 저희의 앞날을 딱 막아버리더군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빚은 돌려막기로 통해서 수억으로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고 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과 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의 도구를 알아볼 수 있었고 코플레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초집중을 한 나머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고요. 지금은 5성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이렇게 난생 처음 감사패까지 받아봅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치지만 골프까지 치는 여유까지. 이게 선택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변하니까 주변이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신혼생활부터 몇 달 전까지 4년 동안 신혼생활부터 살아온 집입니다. 저층 아파트에 6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집.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희 집이 6층이었어요. 와, 4년 내내 적응이 안 된 집은 저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죠. 근데 KOK를 만나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신도시의 새집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지껏 4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도 못 벗어났던 데를 1년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벗어나 버리네요. 이러한 쾌거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 자, 이사를 가고 나서 제 와이프가 윤지아 4성이거든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사 가고 나서 소감을 영상화 시켰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부부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둘이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부모님들께 제대로 된 밥 한번 대접 한번 못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살짝 울컥하는데 이제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나 현재에 얽매여서 기존을 추구하면서 막연하게 앞으로 다시 평생 막연하게 살 거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미래 부에 차지할 수 있는 지금의 타이밍을 확실히 이용을 하셔서 2030 분들이 잘 돼야 저희 코플레이도 잘 되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를 차지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코프론티어 5성 이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에서 읽었던 글인데도 영상으로 다시 보니 또 울컥하네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내 삶, 내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데 있어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기회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이정빈 오성님 마음을 울리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